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에서 이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이 법관이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법과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또 흔들리고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도 판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말을 지금 아주 완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정치 사회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관련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거죠. 이 부분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가 수사를 하고 그에 기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수사를 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쩍 그냥 둥실둥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백대현 부장판사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하면 공수기각 판결을 해야 되고 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자니 양심에 반하고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내란죄 말이죠. 직권남용죄는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처도. 근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거기에 가지고 또 확대해가지고 내란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는 너무나 다른 건데 어떻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고리로 걸어가지고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정말 이거는 참새가 말이죠. 황새를 먹었다는 말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증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판결의 어떤 그 누락이라고 볼 수 있고 판단 유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겁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가 이제 영장은 말이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영장을 갖다가 발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신체의 자유 또 주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소지가 딱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압수수색하라. 심지어 말이죠. 여러 개의 방이 있어도 무슨 뭐 안방을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딱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영장에 적히지 않은 그 주소지에 대해서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A 여기를 압수수색하려면 A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길로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근하는 그 장소까지도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A만 압수수색하는 거지 A에 접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까지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불법의 압수수색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영장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판사가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그 내용은 입법부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법부에서 이건 배제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을 갖다가 그럼 자의적으로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삼권 분립을 갖다가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법을 만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해야 되는데도 그걸 갖다 적용을 배제한다. 그 문구를 뭐라고 봤냐면은 이번에 백대현 부장판사는 무이익적 기재사항이다. 무이익적 기재사항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쓸모없는 말이다. 그거 뭐 필요 없는 말이고 그냥 적어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걸 또 유효로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죠. 아니 그게 적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때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영장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거기 적어놓은 그 문구를 무익적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문구에 불과하다 가지고서 이걸 유효하다고 또 합법적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국무위원회 심의권 이것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그 지금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국무위원회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이 특검의 얘기인데 직권남용죄에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이 권리가 남용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무회의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그건 개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공익적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잖아. 근데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직권이 남용되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아주 잘 썼습니다. 상당히 잘 썼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인 2025 고압 129 사건, 즉 지기현 부장판사 사건의 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35재판부는 즉 백대현 부장판사는 해당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을 서둘러 종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요청한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 역시 모두 배척되었고 이는 사실심 법원이 갖춰야 할 충분한 심리의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판결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춘 것밖에 안 된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재판은 권력의 시선이나 여론의 방향이 아니라 오직 법률과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불편부당함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35재판부의 판결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추격하거나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제35부의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5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 판결에 대해서 어쩌면 그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또 백대현 부장판사에 보내는 하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한 걸 보면은 첫 번째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사건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유탈을 저질렀고 두 번째 형수법 110조 111조를 갖다가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배제한 걸 갖다가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 버렸고 그 다음에 영장을 집행할 때 주소지만 집행해야 되는데 주소지가 아닌 곳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봤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권리로 봐가지고서 직권남용을 범했다고 봤고 이 모든 것은 말이죠. 사실상 법과 원칙에 따른 그리고 증거예언 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게 논리를 갖다가 꿰맞춘 그런 어떤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판사는 뭐 그렇게 안 보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볼 때는 이 재판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논리를 꿰맞춘 그런 부정합적 판결 그리고 비논리적 판결이고 그리고 반민주적이고 반법적 판결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항소를 해서 다퉈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걸 뭐 지나치게 또 강하게 비판하면 안 되니까 좀 말을 갖다가 조금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불만 같은 것은 가득하게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항소를 해서 이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을 다시 뒤집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제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고에서 무죄가 또는 공소의 판결만 내려진다면 이 판결 역시 고등법원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이 입장문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 싸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승리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